네, 출란교실입니다. 오늘은 제주 한란, 약속드린 대로 제주 한란의 예를 가지고 조직배양의 미래를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직배양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담을 먼저 하나 얘기를 하고 그러고 좀 지나갈까요? 조직배양 동영상을 올리면 댓글들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.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있고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. 일일이 답변을 제가 다 못 드려요. 왜냐하면 그 답변이 그 댓글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 공개돼 버리잖아요. 답변이. 그럼 이제 뭐 불필요한 논쟁이 될까봐 그냥 제가 듣고만 있고 주로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길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코멘트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가격이죠. 가격 하락. 이건 뭐 지당한 지적인 것 같아요.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할 텐데,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직배양으로 중투를 만들면 한 4-5촉에 뭐 한 5만원 정도 한다. 5만원 정도 한다. 근데 출란교실은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? 뭐 이런 뉘앙스죠. 뒤에 이제 왜 출란교실은 비싸게 받느냐라는 말은 안 했지만, 결국 그 말이 생략된 것으로 봅니다. 조직배양, 제가 늘상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, 이 조직배양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식물은 생명체입니다. 공산품이 아니에요. 어떤 농장에서 만들어낸 것이 10,000원이면 전국의 모든 농장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만들어내면 중투가 다 10,000원이어야 되나요?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. 어떤 데서는 5만원을 받고 어떤 데서는 50만원 받는 데도 있겠죠.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선택은 누가 합니까? 결국 구매자가 하는 거예요. 근데 5만원짜리라고 왜 50만원짜리를 구매할까요? 육종 배양을 하더라도 품종의 개체가 다르고 속된 말로 퀄리티가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나요? 아무튼 뭐 예가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쁜 것이 또 거기서 우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. 이것은 말이죠, 자연적인 이치인 것 같아요. 자, 한번 봅시다. 산에서 중투가 나왔어요. 산에서 산채입니다. 그래서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5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. 그러면 산에서 나온 중투는 다 50만원이어야 되나요? 그렇지 않잖아요. 똑같이 새 촉을 산에서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원만 받겠다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평생 걸려서 중투 한번 본 게 처음인데 이걸 어떻게 50만원 받느냐, 나는 500만원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댓글을 통해서 옆에 가니까 산채 뭐 50만원이던데 왜 당신은 500만원 받으려고 그래?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. 왜냐면은 지금 그 경매시나 인터넷 시작가도 중투가 다 달라요. 중투가 가격이. 왜 그래요? 어떤 건 녹화시 두껍게 쓰면 비싸고, 녹화시 얇으면 싸기도 하고, 또 상작으로 잘 키웠으면 비싸고, 똑같은 중투인데도 하작으로 키웠으면 좀 싸고 등등 천편일률적으로 다 다른데, 조직배양 중투가 5만원인데 왜 딴 데서는 5만원보다 비싸게 받을까?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겠죠. 결국 선택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소멸하는 것이고요, 선택을 받는다면 그것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, 가격은 이 산채가 됐던 조직 배양이 됐던 누군가가 개입해서 이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고 넌센스다라고 초창기에 얘기했어요. 난초 가격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. 어떤 농장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 여러 개 중투 한 뭐 수십만 촉 뽑아낸 것을 그냥 뭐 10,000원씩 한번 처분하고 그냥 끝내자라고 해서 10,000원이라고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
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10,000원이 됐든 50,000원이 됐든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시장에서 그 중투가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또 하나, 가격 하락이 조직 배양에서 걱정이 되시면 제가 한 가지 요즘에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. 인터넷을 쭉 뒤지다 보니까 신라, 태극선, 이 태극선이요, 분해서 5촉, 뭐 4촉 이렇게 자란 태극선이 5만원, 10만원이에요.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내가 봤어요. 그래서 야, 이거는 이 태극선이면 중투 복색 아닙니까? 진짜 지금까지도 태극선을 능가한 난초가 안 나왔는데 이 신라 있잖아요. 처음에 나왔을 때 신문에 막 보도됐어요. 이거 촉당 2억을 호가한다고. 사람들한테 신기해가지고 신비한 TV 이런 데 나왔던 난초예요. 근데 지금 신라가 10만 원도 안 가요. 10만 원? 할래나요? 그것도 뭐 많으면 내가 5만 원에 팔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. 난초 가격이 어디 있겠습니까?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이죠. 그러면 가격 하락이 걱정되니까 모든 에란인들이 이 조직 배양 안 했거든요. 집에서 증식한 거예요. 증식이 많이 된 거죠. 가격 증식도 집에서 증식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? 가격이 하락이 걱정되니까 뭐 이렇게 정부에서 농산물을 제어하듯이 제어해가지고 각 집에서 신라는 태극선은 2분 이상 키우지 말도록 뭐 단합을 한다거나 이렇게 증식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. 이거 태극선 처음에 누군가가 조직 배양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조직을 띄어내가지고 대량 증식을 해서 지금 한 5년, 6년, 7년, 8년 해가지고 이제 꽃을 봐가지고 이걸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 쫄딱 망한 거죠. 그래서 육종가들은 기존의 명명품을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.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. 연구 개발해가지고 꽃을 보는데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.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15년에서 드디어 꽃을 낳아서 태극선을 만들어낼 때쯤 되면 시장에서 이렇게 폭락해 있는 거예요. 이 조직 배양하는 사람 망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본 난이라든가 신라 태극선이 많이 증식이 돼서 많이 갖고 있어서 가격이 폭락되는 것의 현상을 보면 조직 배양을 통해서 가격이 폭락됐다?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. 그것만이 이유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뭐 요즘에 재밌는 그 중투 하나 나왔죠? 천정이라고. 단엽의 중투입니다. 단엽의. 그러면은 이게 왜 비쌉니까? 예가 좋아서요. 단엽에 중투에 꽃도 두화가 나왔고 해서 3예를 갖춰가지고 좋은 걸까요? 그렇지 않죠.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신라 태극선도 예가 좋잖아요. 갑자기 한 15년 사이에 예가 갑자기 사라졌나요? 좋은 예가? 희소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희소 가치성. 저희가 조직 배양 단엽 중투를 판매했는데요. 조직 배양 단엽 중투가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 봄에 한 촉을 받아서 2촉이 됐다. 그 완전히 세력을 받았겠죠. 그래서 내년쯤에 되니까 4촉 정도가 되더라. 키도 뭐 한 뼘 정도 컸다. 이거는 저는 조직 배양이라고 해도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희소 가치성이 있으니까요. 조직 배양이라도. 뭐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만약 예를 들어 천정이 조직 배양을 통해서 나온 중투라면 어떨까요? 희소 가치성이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. 조직 배양을 해서 나왔다 하더라도. 그래서 이 난을 할 때 저는 막 성격상 이렇게 말을 둘러서 하지 못해. 이렇게 솔직한 좀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. 이 유튜브상에서는. 예가 좋아서 비싸다? 그렇지 않아요. 희소 가치성에 의존하는 것입니다. 남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요즘에 난초를 팔 때 무명이 더 인기가 있죠. 무명. 이게 중국은 아니됐든 일본 아니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명이면 되는 거예요. 그게 희소 가치성이 있잖아요. 아무도 안 갖고 있으니까. 일단 명명이 되면요. 너나 다 키워가지고 가격은 10년, 15년 지나면 하락한다. 일반 화원에서 파는 선물용 난초 가격보다도 못하다. 지금
선물용으로 보세 하나 하려면은 뭐 얼마 정도 줘야 되나? 7만 원, 15만 원, 막 색깔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? 이 가격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좀 격세지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야,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.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. 조직 배양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산에서 나온 다양한 변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자연을? 못 이깁니다. 제가 조직 배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. 이 조직 배양이 이 산에서 나오는 자연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. 이 자연에서 나온 종류가, 이 난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? 이 다양한 걸 어떻게 다 조직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내고, 조직 배양이 이 다양한 변이를 능가해서 엄청난 자연보다 더 많은 변이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? 이 배양 품종을. 불가능합니다, 그거는.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. 이 자연에서 나오는 이 고전 원예 시장을 보호해 주려면 이 시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것이 답이다. 그래야 이쪽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조직 배양을 산채라고 판매하는 사기가 개입될 수 없다. 이 분야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정해주면 넌 여기서 놀아 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. 근데 지금 그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. 이 놀이터가.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이 어디로 옵니까? 산채 시장을 자꾸 넘나드는 거예요.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. 오늘 한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 오래전에, 십몇 년 전에 제주에 갔더니 돈내코라는 데가 있어요. 돈내코. 거기 갔더니 산에 철조망을 이렇게 쭉 쳐놨어요. 철조망을 막 쳐놨어요. 이게 뭔가 했더니 제주 한란의 자생지인데 사람들이 가서 캐지 못하도록 이게 천연기념물로 묶어놨거든요. 천연기념물로 묶어놔가지고 이거 맘대로 막 훼손해서 캐는 거를 갖다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놨어요. 보호하는 거죠. 그래서 막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많아지겠죠. 이 울타리 안에서의 한란은 많아질 거예요.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여기 막 꽃을 피면은 이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입구에 매표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관광객을 이 안에 들여보내서 산책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한란이 자연에서 꽃핀 거를 보게 하고, 또 나오다 보면 여기는 또 한란을 판매해서 하나씩 사가지고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게 제주도의 방침이었었어요. 근데 그러려면 이제 천연기념물로 묶으면 안 되죠. 왜 천연기념물은 외부로 방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제주도에서 한란을 못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. 그 조례로 돼 있던가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출란 조직 배양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. 제주도 안에서도. 근데 조직 배양은 괜찮냐 했더니 조직 배양은 괜찮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조직 배양이 한 4, 5년 커서 성촉이 돼서 꽃을 달았는데 이게 내가 돈내코에 몰래 들어가서 이 캐 갖고 온 산채인지 조직 배양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?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. 구분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산채도 가지고 나가도 되잖아요.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.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. 가방에다가 일부러 한란이 보이게끔 이렇게 밖에 퉁 노출되게, 이 한란 이파리가 보이게 노출되게 해놓고 그 엑스레이 기를 밀어가지고 일부러 봐라, 나 지금 한란 갖고 나간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? 그래서 왜 갖고 나가냐 그러면 조직병이라고 하려고.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본 적이 있어요.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 제주공항입니다. 제주공항에 기념품을 이렇게 한란을 팔아요. 근데 그 반출충 없이는 가져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. 요즘은 거의 100%가 배양입니다. 배양 안 하면 거의 없습니다. 아니 근데 배양도 네. 반출충 없이는 못 가져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. 어디서 그런 게 있습니까? 서귀포 시청에서. 글쎄, 모르고. 저희들이 이제 동안 만약에 그 규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10년 넘어 장사했는데 그 규정이 거의 언제부터 그렇게 배양란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던가요? 글쎄
글쎄 저희 장사하기 시작해서 이제 동안 뭐 10년 넘게 했거든요. 10년 동안 줄곧 반출해 왔습니까? 예예. 요 배양이. 우리 저희들이 가지고 백화점에서 자, 이 벽이 보이죠? 제 집만 찍는 건 괜찮잖아요. 밖에는. 우리가 여기서 그 할라든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고요. 여기다가 그 반출증 같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저든지 요 관련돼 가지고 통보를 해가지고 이거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반출증이 없을 때는 검사를 안 하면 통과를 시킵니까? 안 되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통과가 됐죠? 여기 어디서 통과했는데 통과된 겁니까? 왜 누가 어떻게 됐어? 네, 어떻습니까? 재밌죠? 저도 이 동영상을 몰래 찍으면서 막 속으로 막 웃었어요. 현실을 정말 무시한 처사죠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켜지지도 않는 법을 만들고, 이게 그 공항에서 세관원이 이게 조직배양인지 산채인지를 구분하고 있으란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. 40년, 50년 한 에란인들도 구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조직배양인지 산채인지를 구분해서 조직배양은 되고 산채는 안 된다. 천연기념물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, 자,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, 법규를 만들어 놓고 제주 한란을 보호하자고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한 30-40년 지난 다음에 제주 한란은 보호가 됐나요? 제주 한란은 보호가 됐겠죠. 그러나 제주 한란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지금 누가 제주 한란을 키우려고 하겠습니까? 이미 끝났어요. 이 원예 시장에서의 유행, 이것이 제주 한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. 그러면 이게 뭡니까? 제주 한란을 많이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제주 한란이 보급이 안 되잖아요. 지금 뭐 나중에 내가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겠지만 제주 해적난원 거의 뭐 실내 체육관 같은 데 제주 한란을 키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노후에 이 제주 한란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그거 어떻게 답니까? 이제 제주 한란 안 쳐다보는데. 그래서 우리가 좀 정책을 세울 때 또는 미래를 예측할 때 정말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현실 가능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여담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산에서 이렇게 출란이 있잖아요. 산에서 출란이 있어요.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 정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. 신문 지상도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. 조선일보. 여기서 어떤 분이 기고를 했어요. 칼럼 비슷하게. 에란인들, 그때 이제 난이 이제 붐이 막 이를 때였으니까 에란인들이 산에 가서 막 이 출란을 캐는 게 자연의 손이다. 그러니까 이 에란인 때문에 산이 막 황폐화된다. 출란 막 다 뽑아가가지고 출란이 나중에 멸종되게 생겼다. 자연의 손이다. 그래서 출란을 캐지 말았으면 좋겠다. 제 댓글에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.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캐냐고. 그랬더니 반대 칼럼이 딱 붙었어요. 반대 칼럼은 뭐였냐. 에란인들이 이 산에 있는 보추나를 통째로 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또는 한 달, 두 달, 1년 평생을 거쳐서 그 변이종 중투 하나를 발견해서 복륜 하나를 발견해서 이거 한 촉 달랑 들고 오는 건데 이게 무슨 자연훼손이냐는 거예요. 만약에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놔뒀으면 토끼가 다 뜯어 먹거나 자연적으로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죽거나 뭐 등등 해서 오히려 지금처럼 화려한 어떤 그 명명품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. 이것들은 이 변이종을 갖고 온 에란인들의 손에 의해서 명명이 되고 보급이 되고 다양하게 증식이 돼서 오늘날 출란 문화가 형성된 것인데 그게 무슨 훼손이냐. 오히려 자연이 더 풍요롭게 인간의 성에 의해서 발달된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반박글이 있었어요. 그랬더니 뭐 또 나왔어요. 자연은 인간의 손길을 거부한다. 토끼가 뜯어먹던 자연이 기어서 소멸하던 이것도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. 자연은 인간이 보호할 수 있는 어떤
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떤 그 조그만 그 어떤 물체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뭐 신의 존재처럼 광범위한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 또 그 자연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인간이 뭘 보호한다고 그래서 또는 뭐 이거를 풍부하게 한다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손해 이게 무슨 자연의 손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건 건방발상이다라고 했더니 또 붙었어요. 이 보추나는 보호식물이 아니다. 보호식물이 될 수가 없다. 아, 산에 가서 이만한 야생풀이 하나 있는데 이거 다 보호식물로 다 묶냐? 그럼 여기서 소나무 밑에 나오는 식물이 지금은 잡초라고 하겠지만 막 출란만 뒤지니까 출란이죠. 그 소나무 밑에 이렇게 아무나 잡초 같은 거 막 자라면 지금은 잡초라도 쳐다보지 않지만 이게 먹었더니 항암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 싹쓸이 할 텐데 그럼 이것도 보호식물로 하고 모든 식물은 나그 식물적 기능이 있으니까 다 보호식물로 묶어가지고 조그만한 그 아스팔트 보도블록 사이에서 피는 이런 조그만 잡초도 다 보호식물에 다 묶어야 되느냐 그러면 항암 약효가 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. 이게 흔히 번식될 수 있고 잘 번식이 돼요. 지금 산에 가면 보추나 많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변이종 내가 이런 말 들으면 또 이게 장애인 비하라 그럴까봐 참 내 유튜브 상이라도 말하기 어려운데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장애인 자식을 낳은 거예요. 장애인 자식을 낳는데 이거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? 그 중에 하나를 이 취미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 들고 와서 증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지 산에 있는 보추나 자체 이 보추나는 보호식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너무 흔하고 이게 만약에 에란인들이 쳐다보지 않았으면 이거는 그냥 잡초이다 잡초. 지금 우리가 출란을 키우니까 출란하는 것이지 이런 논리를 이제 막 해서 주고받던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. 결론은 어떻게 끝났을까요? 결론은 없어요. 결론은 없고요. 여전히 30년이 지난 지금도 출란은 산채를 하고 산채된 출란은 명명이 돼서 증식이 되고 또 이렇게 변이종이 나온 것들은 고가의 거래가 되고 이 시장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해안이 필요해요. 해안. 이것을 사건 하나하나 개별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현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. 이런 작업을 이제 주로 인문학에서 해요. 근데 이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사고를 안 하시죠. 이것이 자연 훼손이다 아니다 이분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논쟁을 했었던 분들 다 이학과 관련된 분들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여담을 좀 정하고 끝으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출란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분에 이렇게 한 촉을 왜냐면 분주 이렇게 자꾸 벌브끼리 찢는 거죠. 찧어서 자꾸 이렇게 분수를 늘려야지 싼 가격에 한 촉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뭐든 기회가 생긴다고 할까요?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꾸 찢잖아요. 왜냐면 안 찢으면 이게 만약 3촉, 4촉 됐으면 비싸지니까. 한 촉당 10만 원만 쳐도 5촉이면 50만 원 아닙니까? 그럼 사기에 부담되니까 자꾸 이렇게 찢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좋은 종자를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서 내가 신화를 받으니까. 단, 그 의도는 좋은데 한 촉을 사서는 안 돼요, 여러분들. 적어도 한 촉을 살려면 반드시 자말에도 달아야 돼요. 자말에도. 이거 확인해야 돼요. 근데 자마도 달지 않고 이 한 촉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판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난초는 참 배양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좋은 종자니까 욕심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반드시 한 촉이 나쁘다는 자체가 이렇게 자말에도 달아야 돼요. 자말에. 근데 올해 자말을 안 달았다.
안다는 이유가 있겠죠. 안다는 이유. 이 이유 때문에, 이 이유가 뭐든지 이 이유 때문에 사지 말라고 구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제주알랑 얘기하면서 제가 몰래카메라 한 거 좀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러분들 댓글 보고 다음 편을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